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는 전영민입니다. 지금 에센스 경영학 개론이 지금 제가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 책이 지금 아직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개정판 내가지고 요 시기인데 조금 시기에 당겨져가지고요. 요번에 기초도 넣고 한다고. 근데 사실은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한 5분만 제가 처음 경영하시면 되겠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로스쿨 석사과정 3년차 있고요. 저는 이제 경영 전문 컨설팅 지금 변호사 지금 수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하고 여기서 경영 조직론 2개를 여기서 이제 1차, 2차를 전부 다 제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전신주 박사님처럼 이제 1, 2차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여러분들 종합반 분들 아시다시피 전신춘 박사님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승현 변호사님 그리고 전현주 변호사 민사소송법 예. 제 친동생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민사소송법을 하고, 제가 이제 이 경영조인을 2차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치고 오후는 2차 경영조인을 제가 수업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수험 출제가, 책이 이제 책이 개정돼서 여러분들 설명하면 더 잘 와닿겠지만, 25문제에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25문제에서 20문제가 이 책에 다 있어요. 예. 그 책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5문제는 뭐냐?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합격하는 데는 어떤 책을 쓰는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번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경영학에 그러니까 시험이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경영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인노무사분이 되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여쭤본 대로 지금 인강을 들으신 분들도 저한테 이제 메일도 주시고 하시는데 경영학 공부를 얼만큼 하는가는 다른 공부에 그러니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 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양을 억지로 더 늘리지 마시고요.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저한테 맨날 질문하실 때 저도 사법시험을 한 10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 가서 이제 저도 내년에 이제 저희 동생은 먼저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둘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경영 컨설팅 전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과목이 저한테는 이제 흔히 말해서 밥줄이겠죠. 그러니까 이 강사 직업이 밥줄이 아니라 경영학이나 경영조직론이 저한테는 제가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는 되게 큰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기출을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실용적인 거. 예, 말 그대로 인터넷 딱 켜면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문제 냈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경영학, 지금 죄송한데 계속 기장에 죄송합니다. 경영학과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영학과. 예,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절대 경영학과 안 나오셨다고 뭐 쫄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 수험 공부에 더 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4년차 하고 있는데요. 한 3년차 하고 있는데,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어떤 우를 범하시냐면, 이건 수험 공부입니다. 수험하고 학문은 다른 겁니다. 맞죠? 학문은 말 그대로 교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그 이론을 깊이 파는 거라면, 경영학은 이 여러분들 수업은 빠지지 않는 만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리지 마라. 양을 늘리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실용이라는 거 해서 제가 단톡방을 따로 운영합니다. 한 20몇 분 계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요. 제가 여기서 실강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 종합반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진 못하는데 경영학 점수도 그렇고 1차를 붙으시면 지금 다음 시간에 바로 경영조인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학 점수 때문에 떨어지신 분은 없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자체 1차는 거의 합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차는 합격하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지금 문제를 만들고 왔거든요. 경영조인은. 문제는 2차인데, 사실은, 이제 요거만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저도 사법시험에 1차 합격까지 몇 번 붙었는데, 문제는 2차 시험, 마지막 시험에 제가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2차 시험 준비를 안 하고, 항상 1차 시험만 준비를 했었거든요. 맞죠? 그 말씀 왜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도 실제로 1차를 합격하시면 2차를 2번 기회를 주신다 하지만, 사실은 죄송하지만, 어째 보면 한 번이죠. 그죠? 왜냐하면, 공부 안 하시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합격하시고 2달 동안 무슨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1차 한 번에 2차 한 번, 결국 그렇게 해서
수험 생활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진준 박사님께서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착안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차를 1차 공부할 때 그때 그 수험생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2차를 염두하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게 아니라 이건 강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을 선택하면 이제 필수 말고 나머지 중에서 민사소송법이 있고 뭐 경영조직도 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현주 변호사 제 친동생이니까 이걸 해라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법학이 맞다. 법학을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민소법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죠? 본인이 나는 법학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다면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경영 수업 시작할 때, 저 오늘 2차 강의할 때 이 책 그대로 제가 저 왕윤 교수님하고 같이 쓴 이 공저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 2차에다가 답안을 쓸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셔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경영학 안에, 경영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경영조직론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사노무관리 들어있고, 경영활동 들어있고, 총론 들어있고, 역사 들어있고, 이걸 총 다 포함해서 경영학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2차 과목은 그 중에서 요 일부분을 떼가지고 이걸 확대해서 내는 것이 경영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이, 뭐 1차도 하고 2차도 하나 이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수험생도 되게 그게 효율적이던데요. 왜냐면 1차 과목을 공부해서 넓게 공부한 다음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이번에 사실은 경영학 시험에 경영조직론과 관련돼서 지문이 7개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경영학이 낼 때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제 낼 수 있는 게 인사노무 관리하고 경영조직론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저도 지금 마지막 변호사 3년, 실무 지금 3년 차라서 사실은 진짜 전면적인 개정을 했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에센스가 저희 책을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시준 박사님이 이 수험가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팀을 이뤘는데 저희 사법고시 공부할 때부터 전시준 박사님이 노동법에 대해서는 최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렇게 좋다 보니까 출제자 하는 교수님들이 전시준 박사님을 의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같이 하게 되는 저랑 전현주 변호사랑 이승현 변호사까지 전부 다 이 에센스 책으로 하다 보니 저희 책이 타깃이 된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기출문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21문제 20문제가 정말 이 공간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한 부분에 바로 밑에 거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요건 되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좀 보기만 하세요. 와 요거 나오고 진짜입니다. 저도 제가 웃겨서 중요해요. 근데 내용은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학은 안 빠지도록 이번 기본 이론 강의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유 아시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희 팀 자체가 조금 유명하다 보니까 그 전희준 박사님 그 이름 때문에 저희 책들이 이제 타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 빠지는 거. 그래서 그 빠지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 작업하는데 얼마 안 걸렸던 게 나중에 보시면 2017년 판이나 2018년 뭐가 달라진가 할 정도로 기출문제 추가된 게 별로 없어요. 알겠죠? 한 4개 정도 제가 개정 작업했었거든요. 들어간 거는 4개인데 4개는 여러분들 여기 있다 뭐 빅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서 내는 거지 그건 바로 읽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 늘리지 마시고 저도 내년에 변호사 될 사람이지만 법을 공부를 하시라. 노동법이니까 이것만 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무관계에 있어서의 변호사입니다. 소장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들 저랑 나중에 법원에서 함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소속 부분 민법이나 그리고 행정쟁송법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로스쿨 변호사들 중에서 노무사 자격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경쟁자죠. 그죠? 저도 사실은 지금 생각 중인 게 저도 강의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데 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가 여러분들 경쟁자 아닐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로스쿨 준비하신 로스쿨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서도 지금 노무사 많이 들어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제 동기도 지금 사실 같이 했는데 저는 로스쿨 와서 변호사 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아직 로스쿨이 안 돼서 지금 그 친구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인노무사를 도전하거든요. 그 친구 사법시험 저랑 12년 했거든요. 예, 그 친구.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보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보다 법에 대해서 맞잖아요. 그죠? 아무리 제 친구가 모자라도 12년을 본 친구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법고시가 폐지됐기 때문에. 되겠죠? 됐습니다.
이걸 입시 설명 때 하려고 하다가 저도 지금 동생이 먼저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해서 그 민소법 강의하는 그 친구하고 제가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자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입시 설명에 참석 못해서 한 겁니다. 자, 먼저 바로 책을 펴볼게요. 맨 처음에 자, 경영학 개론, 경영과정 한번 꺼내보세요. 두 개가 있죠, 지금. 경영학의 이해가 있고 경영과정 두 개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박사님께서 이제 책이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정도만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아마 다음 주는 최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불편하더라도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지금부터 연필로 표시할 거, 저도 사실 사고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돼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색깔을 자기가 나누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초등학생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영학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려운 공부하러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석사과정인데 석사과정 설명들로 오신 거 아니죠? 학교로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중요도를 좀 본인이 나누세요. 저는 중요도를 상중하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은 뭐냐면 아주 빈출 자주 나오는 거예요. 25문제에서 15문제는 항상 매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15문제 틀린 분은 아예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셨는데 틀린 분도 계시더라. 교수님 교과서라며. 교수님 기본서가 800페이지거든요. 800에서 1000페이지예요. 저도 교수님 교과서로 경영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훌륭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수험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저랑 약속했는데 6번 저랑 내년 1차 요번에 1차 많이 붙었던데 이제 그래도 이거 저랑 6번 정도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번 보려면 이건 택도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수님 싫어하시니까 이제 너는 기본서도 안 보고 이렇게 하시지만 수험이잖아요. 그죠? 맞죠? 저도 제가 이제 석사과정 교수님들이 제가 수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학문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이상하게 교수님들이. 자, 그래서 요거 따로 자기가 색깔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고. 중은 뭐냐면, 빈출은 이거보다 떨어져요. 그러나 여기가 무서운 게 뭐냐, 여기 응용이 되는 곳이에요. 이번에 기출 저랑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재무관리, 회계관리, 저도 이과 나와가지고 여기 계산을 다 해주거든요. 손익분기점 계산까지 싹 다 해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풀던 그런 기본적인 정석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서 꼬아서 내는 거예요. 이게 한 5문제 정도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달려 있어요. 이 상중하가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맞춰야 될 거, 그러니까 꼭 맞춰야 될 거, 그 다음 판단할 거, 이거는 틀려도 되는 거 지금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난이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중하를 자기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말? 아시겠습니까? 이거 나누시고 처음에 1회독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만 공부하실 것 같으면 저 이렇게 안 할게요.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많아요. 여러분 노동법. 저도 노동법에 1차 합격했거든요. 노동법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많습니다, 양.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사시가 폐지된 바람에 법학자들이 여기 많이 침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많이 좀 경쟁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5문제를, 그래서 제가 해결해 줄 거 요 20문제입니다. 그럼 닌 5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러는데 저도 모릅니다. 제가 실력도 없어서 모를 수도 있고요. 강사들이 아무리 찍어도 절대 못하는 게 한 5개 정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교수님 재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공부하시죠? 그럼 여기 거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요만큼 더 하신다 해가지고 여기 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강사들이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인정할게요.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뉴스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영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거고 맞죠? 그래서 알겠죠? 주식회사 이건 상법 규정이에요. 상법 규정인데 이번에 시험에 작년도 그렇고 계속 주식회사에 대한 문제 내는 거예요. 맞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런 5문제가 여러분들은 저하고 저는 이제 법을 공부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 맞추셔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20문제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죠? 다 맞추려고 하시면은 제가 방법이 없고요. 그렇게 할 제가 능력도 없고 그냥 20문제 맞추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표시를 자기가 본인이 하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빈출입니다. 응용될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표현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1회독 때는 이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겠죠, 그죠? 2회독 때는 요거 하겠죠, 그죠?
3회독 때 이제 모의고사고 문제 낼 때는 제가 문제를 내보게 제가 문제 출제 다 하거든요. 그럼 요거 대비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 대신에 이거는 계속 하게 되겠죠. 저하고. 그럼 이제 전날에 30분 만에 요거 딱 해갖고 정리해서 A4지에 딱 나올 거 100개만 딱 정해 보시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시작합니다.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좀 읽히는 거 시킬게요. 왜냐하면 경영학을 안 하셨으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조금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감 가지지 마시고요. 그죠? 자, 제일 첫 번째. 경영과 경영활동. 자, 경영학의 정의.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연필로 잘 표시만 해놓으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경영학은 경영체의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법칙을 연구한 학문을 말한다. 되겠죠? 이것까지 줄 막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시간 엄청 천천히 할게요.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경영학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이런 것을 교수님들이 경영학으로 정의하는구나. 경영학의 인식 대상 있죠? 예, 요거는 중이에요.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표시 한번 해보세요. 예전의 기출은요, 모의고사는 이거 그대로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경영학의 인식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거 수경생이라고 수경생이 뭐예요?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암기시키려고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수경생. 나중에 이거만 기억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경영학 교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경영학을 최대한 잘 편하게 공부를 해서 1차 합격시키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경생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나중에 수경생이 뭐더라? 계속 수경생 저랑 한 10번 할 거예요. 자, 경영학은 수익성의 원칙. 수익성.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산성의 원칙. 예, 이 세 가지가 경영학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들, 그러면 이거를 왜 응용을 했냐면, 자, 여러분 중에서 민소서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편하게 1차로만 들으시면 되고, 이제 2차를 만약에 나는 민소법, 여기는 제가 민소법 강사가 제 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전 반대로 법을 하시지 않으신 분은 여기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몇 명이 오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아시겠죠? 저는 우리 전희준 박사님 밑으로 저희는 다 그 교수님 믿고 이렇게 한 길로 같이 가는 내 팀이기 때문에 몇 명이 오시는 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소법은 분명히 법을 한 친구들이 다 들어와요. 저도 민소법 한 50회독 했거든요. 그럼 제가 뭐 자랑한 게 제가 여기를 선택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50회독 한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법을 하는 애들 그 공간에다 비워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그럼 뭐 경영조리는 편하나?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어딜 가노? 뭐 한 개 더 있긴 한데,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오신 분들, 여기를 가면 이것도 어렵고 이걸 어려운데, 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도 표시한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오늘 제가,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요 교실에서 똑같이 2차 수업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경영에 관련된 질문을 쓸 때 요 키워드를 적어서 글자를 적어내는 거예요.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사례인 거 아시고 계시죠? 아시겠죠, 제 말? 그러니까 이거는 2차에서 응용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암기 문제예요, 저한테는. 아시겠죠? 아이고, 1차도 벅차다 이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신 커리큘럼 중에 제일 괜찮은 게 2차를 그 전에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제가 이건 천천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욕심 안 내겠습니다. 수경생 동그라미 치세요. 색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가는 이제 2차에서 적용되는 거다. 1차에서는 응용할 거 없습니다. 그냥 수경생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영의 정의. 일반적인 정의 맞죠? 거기에 뭐 학자들 이름 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연필로 가볍게 그냥 연필로 하세요.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경영학의 정의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 세 분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경영학에 관련된 교수님 책을 보면요, 학자들의 정의가 17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수업하니까 이걸로 하지, 여러분들 수업 가르치려고 수업 준비는 교수님 교과서로 하거든요. 17분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지금 3분만 올라있잖아요. 맞죠? 지금 제 말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나온데도 내 책이 없는 거 나오겠다. 내 같아도 맞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다 17분을 다 올릴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저 되게 현실적으로 한다니까요. 제가 앞으로 저랑 수업 끝날 때마다 그럴 거예요. 맞잖아요. 알겠죠? 저도 경영적인 수업을 들었는데 학부에서 교수님이 17분 설명하는데 이것만 2주를 하더라니까요. 맞죠? 그거는 죄송하지만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 근데 뭐는 외워야 된다? 일반적인 정의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목차거든요. 오늘 목차가 앞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라며 이 모종로라면 이 교수님 목차입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영학은요, 개조지통, 계획과 조직과 지휘와 통제, 저 4개를 가지고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 목차도 계획, 조직, 지휘, 통제로 된 거고요. 각 단원마다 하나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험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중간고사 같으면 학교 부산대 경영학과 중간고사다. 그러면 계획 조직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짜리 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25문제를 골고루 냈다니까. 제가 기출표 좀 다음 시간에 기출표 제가 나눠드릴게요. 아시겠죠? 보시면 알아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20단원을 20단원을 세부적으로 쪼개갖고 하나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씩 포인트를 찾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영학 그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니고 계획이 뭔지 조금 깊이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계획에 나오는 문제 하나, 조기적에 나오는 문제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개를 제가 뭐 도사들 찍기 어려우니까 계획에 나올 수 있는 예상가 4개, 조직에 나올 수 있는 한 5개 정도, 지휘에서 나올 수 있는 한 3개, 통제 한 3개, 요거를 공부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뭐다? 빈출. 무조건 색깔을 제일 진하게 해서 계속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이해가시죠, 정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니까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계획, 조직, 알겠죠? 이건 알아야지, 이 컨텐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 학자들이 정의한 거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정의를 외우라, 이 말입니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쌤들? 대놓고 시험은 나오지 않겠죠? 예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경영학이, 여기 지금 문제에서 경영의 정의가 뭐냐, 이랬고, 진짜예요. 옛날에 정말 쉬웠어요. 1번, 계획, 조직, 지휘, 뭐, 나머지 관리 땡, 통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 저보고 쟤는 근데 욕하시면 저를 합격하시면 나중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저렇게 깊이 없게 하냐? 저도 깊이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민사나 저도 저 공법하고 형사법 전공이라서 저도 깊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깊게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지장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 보세요, 쌤들. 자, 제가 읽을게요.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단어들 가르쳐줄게. 인적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인적 뭔지 아시죠?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인적 자원이라 하는 거고요. 물적 자원 말 그대로 이제 기계나 재료나 이런 것을 물적 자원이라 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와 통제하는 과정이다. 맞죠?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는 이 계획에만 한 150페이지, 계획에만 교수님마다 한 50페이지, 지휘에 한 40페이지, 통제가 좀 중요해서 한 7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수님 교과서는 경영학의 정의에 대해서 요거만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돼요. 맞죠? 아시겠죠? 진짜 말? 그러니까 저한테, 뭐 깊게 해달,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는 1년차 때는 교수님 교과서로 막 설명했거든요. 합격률이 엄청 떨어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도 수험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저하고 오양균 교수님 수험대로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피터 드러클러나 앙리 페어리나 버나드 사이먼 같은 경우는 개조지통이 하나씩 빠져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완벽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 옆에다가 선생님들 1번 하신 다음에 줄을 딱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랑 다음 해독 때는 이제 이렇게 번호 매긴 거 위주로 집중해서 한번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경약 정의 이런 데는 1번 치지 마시고 일반적인 정의 있죠? 거기다가 1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험입니다. 자, 경영 활동은 2번입니다. 그 전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카메라 선생님 죄송한데 이 집 잠시만요. 이 기출을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 이렇게 하는 거보다 뜬구름 잡는 거보다 기출을 보시면 오히려 수업 진도가 잘 될 것 같아. 요거 죄송한데 요거 그대로 복사 제가 정리 또 한 거거든요. 그대로 복사 여기 해주더라면 돼요.
예. 뭐, 예, 5개. 뭐 저작권, 뭐, 제 책이니까 저작권 상관없이 복사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기출이 몇 번이 나왔냐?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요. 되겠죠? 자. 잘 외워질 것 같죠? 잘 안 외워집니다. 자, 선생님들. 예, 제가 왜 개조지통 외우려 했냐면, 과정 관점에서도 개조지통 또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경영학의 일반 정의를 한번 냈으니까 제 생각에 이제 다시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경영활동의 과정 관점 이렇게다.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맞죠? 아시겠죠? 순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개조지통.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시험이. 당연히 번호 치셔야 되겠죠? 2번 이렇게 아까 치시고 여러분들 색깔 중에 제일 진한 걸 표시를 하세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다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딱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영활동 과정, 관점 이렇게 경영활동의 과정 관점으로 내든가 안 그러면 업무 관점이나 의사결정 관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매 돌아가면서 나와요. 2011년도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하지만 카메라 하신 분 도와주신 분한테 복사를 해달라는 게 어떤 해는 과정 관점 내고요. 어떤 해는 업무 관점 내고 어떤 의사결정 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한 문제 꼭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개조지통 됐으니까 되겠죠? 두 번째 업무 관점 볼게요. 여러분들 무조건 줄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됐었는데 복사를 했으니까 이게 책이 이제 채로 개판되면 앞에 있는 게 파란색이고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파란색으로 달고 제가 책 작업할 때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서술을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눈으로 따로 하지 말고 이거 읽었을 때 이게 튀어나오면 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수험 과정은 그 시간을 줄이러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아직 날라라니까 아직 내년에 1차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법학 계속 딴 얘기 죄송한데 법학 공부 지금 거짓말 한 6, 7회도 하셔야 돼요. 저랑 이를 보면 집에 가서 경영학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저랑은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서는 법학 다시 공부하시고요. 꼭 그렇게 하세요. 저도 10년 내 해보니까 아직도 법 잘 모르는데 내년 변호사 되는데 큰일 나서 아직도 법 잘 모르는데 변호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종업원과 관련된 모든 관리 활동을 나는 인적 자원 관리가 뭔지 안다 이러면 줄 끄지 마치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제 말? 됐죠? 사람인이니까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치고 넘어가야 돼요. 되겠죠? 예, 여자 선생님 재무관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지금 읽으셨을 때 이게 재무관리로 바로 안 나오신 분들이 경영학과 아니신 분들 좀 찾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맞죠? 제 말씀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오른쪽 걸 내가지고 이게 무슨 관리냐를 내거든요. 주로 뭐랑 헷갈리냐면 재무관리하고 회계관리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이걸 섞어 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 내는 거예요. 아니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는 잘 안 헷갈려하세요. 왜냐하면 자원을 투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한다. 고개 들어주시고 고개 안 숙여서 돼요. 그냥 설명드려서 오늘 천천히 할 거라니까요. 경영학의 기본 포맷은 하도 뭐 수험적으로 하니까 아니 너무 얄팍하더라고요. 경영학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투입과 변환과 산출 과정. 그러니까 무엇을 투입하고 어떻게 산출하는가가 이 경영학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교수님들이 투입이 뭐다, 변환이 뭐다, 산출이 뭐다를 막 정리하는 게 교수님 교과서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적혀있는 고맙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재무관리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자본, 효율적으로 조달, 운영하는 거. 그럼 내가 이렇게 바로 교수님 이런 걸 물어보네. 제가 그런 걸 학부 때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게 경영의 기본적인 포맷인데 그러면 재무관리는 경영의 기본적인 포맷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게 대학원 과정이고 학부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경영활동에 들어가니까 재무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 알겠죠? 제가 뭔 말하는지. 그러니까 경영활동에 진짜 맞는 것 중에서 투입 부분은 주로 생산관리 측면이 한다 이 말이에요. 경영학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 한 20종 정도 맞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보세요. 생산을 읽어보세요. 자원을 투입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산출하는 거. 이게 뭐다? 경영활동 업무 관점에서 생산관리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지울게요 이거. 그러니까 투입 변화 산출 이거 몰라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 시험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건 제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지식 자랑하러 제가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관리 헷갈릴 거라고. 재무관리하고 회계관리 헷갈릴 거라고. 왜냐하면 경영정보관리 읽어보세요.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운영, 관리하는 활동 이거 안 들리신다니까. 제 말씀 아시겠죠? 마케팅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 결정하고 유통을 촉진. 뭔데 이게? 이게 마케팅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시는 게 뭐다? 재무관리하고 회계관리라고요. 그러니까 되겠죠? 번호는 따로 달 필요 없겠죠? 2번에 아까 경영활동, 가정관점. 두 번째는 재무하고 회계 좀 구분하시라. 제가 학부생들도 제자가 많은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학부생들이 많았어요. 동아대 경영학과 친구들하고 학부생 애들 빨리 준비한 애들은 이런 거 구분 빨리 못해요. 왜냐면 지가 회사 생활 한 적이 없으니까 재무관리가 뭔지 회계관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 길게 하신 분들은 이거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개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때 이 20개 중에서 15개가 기본 포맷인 사람이 계시고 18개가 기본 포맷인 사람이 계시고 10개가 기본 포맷인 사람이 이거는 본인의 역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관리, 회계관리, 회사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자기가 재무부서, 회계부서 못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학부생들은 이걸 글로만 봐놓으니까 재무회계를 구분 못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주로 이런 거는 누가 틀리냐면 오히려 학부애들이 주로 틀려요, 이거를. 얘가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일 많이 하시면 통일 재무관리, 보세요. 재무관리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자본, 효율적으로 조달, 운영하는 것이 재무관리고요. 회계관리는 말 그대로 기업의 성과 측정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학부생들이, 그래 가르쳐줘도, 아, 쌤, 교수님, 이거 잘 모르겠다, 설명하길래. 야, 그러면, 제 친구 중에 3회계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회계사는 CEO 회의할 때 들어갑니다. 이래 하면 되잖아요. CEO 회계할 때 얘는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기업의 성과 활동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갖고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사는 어디 들어가요? 재무사는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자본 효율적 어디다 투자할까? 재무관리사는 거기 들어가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쌤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맞죠?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농사는 뭐 하는가? 옛날에는 경기 좋을 때는 재무, 관리, 회계, 그리고 노무, 그리고 법무 다 따로 뽑았어요. 중견기업 이상이요. 무슨 알겠죠? 경기 좋을 때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 4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는 추세예요. 알겠죠? 저도 2학년 때 대기업에서 실무시설 해봤는데요. 거기 가니까 변호사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노무 업무, 회계 업무, 재무 업무 다 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연봉이 다른 변호사보다 3배가 많아요. 알겠죠? 그분 좀 바쁘시긴 해도 그래도 나와서 버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 가니까 노무사 한 분이 이걸 다 보세요. 그리고 저분은 그럼 뭐 소장은 어떻게 할 거니까 이제 한 개 로펌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지원받아서 소장은 로펌에 맡기고 나머지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이 3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재무가 뭐하는지 회계는 뭔지 알겠죠? 그리고 재무관리, 회계관리 나중에 저랑 맨 끝 단어인데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뜬구름 찾기 하니까 그렇죠. 쌤들 기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기출 선생님 그거 나눠진 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맞죠? 뭔지 모르겠지만 25개를 그리고 글자 막 적어놓은 거는 선생님 죄송해요. 이건 제가 책 개정 작업할 때 이번에 2015년도 요번 시험 있죠? 요번 시험 나온 걸 제가 제 손으로 다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없죠? 그러니까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 곳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뭐라더라? 세무회계학과 나왔대요. 묻더라고. 그럼 한 문제 잘하는 거 한 문제. 무슨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얇고 폭넓은 공부하는 것이에요. 네, 보시면 아시겠죠? 하시면서 그러니까 쌤들 보세요. 경영학이 이때가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첫 시간에 하는 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맞죠? 그런데 공부 처음 하는 친구는 그거가 새까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해봐서 알잖아요. 맨 처음에 할 때 되게 열심히 하잖아. 맞죠? 나중에 재무관리 회계할 때는 좀 어렵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닌데 왜 공부하느냐. 여러분 처음 하셨다면 인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경영학을 처음 하신 분들은 경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지금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가지고 가겠다고 계속. 아시겠죠? 교수님한테 말해서 박사님한테 말씀드려서 2013, 2014 그 전에까지 5년도 기출까지 다 해서 하면 그 안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십시다. 처음 하셨다니까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할게요. 자, 재무관리, 회계관리. 하고 싶었던 말은 이 2개 구분하라고요. 그죠? 예, 그거 있습니다. 포인트가. 예. 앞에 선생님 재무관리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사업의 경제성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는 활동. 네, 회계관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업의 성과를 측정,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 네,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재무관리, 회계관리 이렇게 글로 보신 게 아니고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줄을 끄라 했을 때 선생님 안 끄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달 남았을 때 자기 약한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부생들 중에는 아직 이게 구분 안 된 친구가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친구는 줄을 꺼서 남들보다 두세 번 보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자기한테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이해독 때는 어떻게 하겠다, 제가? 그럼 이 번호 친 거 중에서 재무관리, 회계관리, 쪽지 시험도 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게. 아직 완전 철저하게 그냥 걔까지 준비를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의사결정 관점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관점, 관리적 관점, 업무적 관점이 있어요. 이건 회사로 딱 하면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사실 조그만하게 지금 경영 행정 법무 컨설팅이라고 제가 조그만 걸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계급이 계급이라 말하면 안 되겠다. 계급이라기보다는 의사결정 관점에서 계층이 딱 3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전략적 관점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적혀있는 대로 관리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 동생이랑 저랑 이제 조그맣게 이제 동생 이제 허가를 받으면, 저도 이제 내년 변호사 라이센스 받으면 저는 전략적 관점의 업무만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관리적 관점 누구 시키냐면 이제 변호사 처음 한 친구들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 저는 노무사들이랑 같이 일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노동법에 관련된 소송이 벌어지면 제가 전략을 세우면 노무사분께서 이걸 관리시켜서 이분이 이 부분을 업무를 보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업무적 관점은 그 노무사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있겠죠. 그 직원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를 어렵게 적은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봅시다. 그러니까 뭘 외우기 싫으면 본인이 본인 걸 넣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글에만 쫓아가면 나중에 되게 헷갈릴 거예요. 되겠죠? 전략적 봅시다. 저 강사 저게 나중에 법무부인 차리면 지금 하는 거는 약간 컨설팅인데 제가 이제 내년에 라이센스 하면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저는 뭔 역할을 하냐면 장기 목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럼 나는 뭐 한다? 저는 전략적 관점을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이래 하노 이러는데 시험에 이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쌤들 죄송한데 7페이지 가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잘 안 시킬 거예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송한데 7페이지 가보세요, 쌤들. 7페이지 가시면 수직적 위기에 따른 분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 나서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일선 경영자 있죠?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략적 관점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최고 경영자, 관리적 관점을 하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 중간 경영자, 업무적 관점을 하는 아이들이 하는 게 일상 경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들? 왜 이렇게 이걸 연결을 시키지 이랬는데 단원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게 되는 거 맞죠? 그럼 강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이걸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20문제는 제가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나머지 5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맞추고 싶거나 혹시 20문제를 다 맞추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나온 문제 하나 예측이 뭐냐면 전략적 관점하고 여기 최고 경제와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다고 제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 특히 또 제 책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제자 교수님들 요것들 봐라. 또 떨어뜨려 놨네.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쌤들 되겠어요? 그럼 기왕 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뭐 들고 계시고? 자, 전략적 관점을 세우는 아이들이 최고 경영자인데, 그럼 최고 경영자 아이들은 뭐 하는지 읽어보고 갈게요. 맨 뒤에 남자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 관점으로 하느냐 이래 나오면 난 최고 경영자로만 배웠는데 이게 무슨 의사결정이라면 뭘 물어본 거다? 의사결정으로 물었을 때는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으로 대답하면 되고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는 경영자 이름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쌤들?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되겠죠? 저도 석사과정 이렇게 밟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 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3단 논법으로
우린 맨날 요것만 보고 공부하고 왔는데 교수님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도 잘 들으세요. 객관식이잖아요. 우리 책이나 이런 거는 텍스트는 전부 다 기억과 니은만 공부하고 왔어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을 따로 공부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뭐 물어보시냐면 기억과 디귿이 같으냐 안 같으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당하는 개념은 똑같은데 여기를 물어보는가 여기 물어보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예, 선생님 맞아 읽어볼까요? 최고 경영자와 경영자의 요구와 자신의 상의한 경영자나 작업자의 능력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 한다고? 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여기서 물론 중간 경영자지만 선생님 DSM 이걸 의사결정으로 물어보면 앞에 거 대답했네. 알겠죠? 앞에 거 뭐였더라? 그렇죠. 선생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생들 뭘 얘기하면 제 작년에 되게 웃긴 게 많았어요. 이 친구들 다 경영학과 동아대 경영이고 부산대 경영 친구들이었는데 학부 수업 듣다가 와가지고 할 때 중간고사 공부할 때 막 쌤 이거 찍어달라고 막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교수님 잘 하시지만 교수님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설명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학부 다닐 때 교수님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그죠? 알겠죠? 이거를 요로 대답하느냐 요로 대답하느냐 맞죠?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쌤 그 세 번째 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선 경영자를 하는 거고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을 의사결정에서 물어보면 이 사람은 업무적 관점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오늘 우리 지금 1시간 우리 40분을 공부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강 들으신 분들도 제가 요 수업 끝나면 제가 전화번호 제 명함 드릴 테니까 요 끝나고 나시면 저 학원에다가 시강 안 오시고 인강 들으시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제가 저희 전화번호를 뭐 주든가 할 테니까 거기다가 단톡방을 가입해서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관점에 나오는 이 단어들 있죠. 제가 계속 볼 수 있게끔 나름대로 보내요. 근데 지금 피드백은 좀 하세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계속 이걸 들고 다니고 보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뉴스 보시면 이제 그러면 삼성에 이 사람은 의사결정 관점에서는 뭐고 경영자청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아시겠죠? 부장급 되는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그거 일단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법을 하다 보면 형량이 다 틀리거든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천천히 그냥 수험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조금씩 줄이 아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책임 영향도 여기로 나누거든요. 제가 어제 이렇게 그 법원에 제 동생 변호사 그 실무하는데 거기 형사법원인데 세 명이 똑같이 배임죄 형법 355제 배임죄 횡령죄를 저질렀는데 형량이 의사결정 관점에다 형량이 다 틀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전략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제일 형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맞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한다? 변호사들은 거기서 우리 의뢰인이 전략적 관점이 맞는지 관리적 관점에 해당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의사결정 얼만큼 투입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는지 거기를 입증하는 거고 검찰청은 어떻게 입증한다? 검찰청 그걸 알겠지. 니는 말은 관리적 관점이 있었지만 니는 일선 경영, 니는 바로 전략적 관점이 있었다. 뭐 사장의 엄마다. 뭐 사장의 부모였다. 맞죠? 고문이었다. 뭐 전무였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그냥 돌려가면서 여러분들 이해시킨 정도만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정리하세요. 요거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경영학의 이해를 합니다. 계속 기출 옆에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시지라고, 선생님들. 경영학 이해 빵 이렇게 비워져 있으면 편하게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럼 제가 이거 정신 차리고 신경 딱 쓰세요. 이러면 인적 자원 관리는 제가 농담하고 이렇게 못해요. 맞죠? 근데 올해도 5문제고, 그럼 매해 5문제 나오는 곳이거든요. 아시겠죠? 인사관리 쪽은. 자, 기업. 자, 이거는, 기업에서는, 원래 여기가 법학에서 관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합자에서 한 명회사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불이타가 됐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 모르거든요. 합자에서 한 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 5개를, 저는 상법 공부를 했지만, 안 하신 분들은 이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걸 내버려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물어볼까요? 앞에 여사 선생님, 합자에서 한 명에서 차이점 아십니까?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 문제 내면 경영학의 범위에 들어있다는 그 하나만은 이 범위가 들어가긴 하는 거예요. 맞죠? 앞에 선생님, 합자에서 한 명에서 혹시 그냥 책 보지 마시고 뭐는 합자고 뭐는 한 명에서로 알고 계세요? 예,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그러면 책임을 무한대로 지는 것이 합자입니까? 한 명입니까? 그게 헷갈리죠.
한번 찍어보세요. 예, 한 명이서 하면 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쌤들 오늘 잘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합격하시면 노무법인을 많이 차리신다. 저는 법무법인 차릴 거니까 여러분들 노무법인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노무법인을 차렸다. 여러분들은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민법, 여러분들 나중에 민법도 하셔야 되겠죠. 민법은 책임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책임. 말 그대로 우리 보증연대, 연대보증처럼 말 그대로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로펌인데 로펌에 보면 두 가지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저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새끼 변호사라고 하고 파트너 변호사란 말을 써요. 파트너 변호사는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회사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소송을 하죠. 그럼 그날 그의 소송을 했을 때 그 소송의 퍼센트를 먹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승소율. 새끼 변호사는 새끼라고 기분 나쁘다 그죠? 애기 변호사랄까? 그러니까 신생 변호사들은 그냥 그 재판을 이기고 지고 상관없어요. 그냥 한 달에 얼마 받는 회의가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아시죠? 회계사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4, 5년차까지는 그대로 맞죠?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죠. 맞죠? 회사에 따라서 뭐 4년에서 5년까지 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저희 입장에서 계약직이고 정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어떻게 된다? 만약에 회사가 실제로 이런 제 아는 형님 회사인데 이 형이 4명이서 10억씩 내고 40억을 가지고 로펌을 차렸어요. 4명이서 했어요. 그랬는데 소송을 하다가 잘못돼갖고 이 소송 큰 소송 잘못 맞아가지고 55억짜리를 손해를 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어떻게 된다? 55억 부진적 연대 책임 전부 다 물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나중에 민법을 배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을 민법 하는 거 조금만 할게요. 그 이승현 변호사 형님한테 배울 거고 전현주 변호사한테 배울 거니까 조금 할게요. 55억을 갑 청구를 할 때 갑니는 그럼 55억이 4분의 1만 내라 이게 아니고요. 니도 55억, 니도 55억, 니도 55억, 니도 55억을 청구하라는 청구 취지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들이 220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가 55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 하겠어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분담 부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맞죠? 주거듣기 뭐 정해놓겠지. 1대1대로 했으면 50억 째면 되고 맞죠? 알겠죠? 네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면 이제 비율대로 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책임 묻는 게 뭐냐? 무한 책임이에요. 그 무한 책임을 묻는 회사가 한 명의 회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지가 한 4년 차거든요. 제가 이거 나올 줄 알고 막 설명하니까 그 뒤에 앉으신 분이 나이가 있으면 저보고 야, 당신 뭐 법을 했으니까 그 진짜 쉬는 시간인데 쌤, 법 얘기 너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라고 저는 그럼 뭐 죄송하다. 왜냐면 그때 시험 안 나왔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거짓말 그때 2014년 여름에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그 거짓말하는 거. 그 강의 있어요. 무슨 알겠죠? 저는 왜 그랬냐면 나올 때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나올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맞죠? 쌤 25년 동안 경력하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 나올 때도 좀 이제 고갈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설명을 했어요. 그게 시험 뭐 나왔냐면 진짜 나중에 기출 보시면 알아요.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합자에서 한 명회사, 주식회사인데 구분해. 그 사람 당연히 아는 게 없으니까 주식회사 체크했겠지만 그의 답은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찍고 이렇게 알고 저도 한 3, 4년 이렇게 넘게 강의를 하다 보면 느낌 있잖아요.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면. 갑시다. 제가 설명했던 걸 그대로 가면 돼요. 쌤들 개인기업. 이건 자기 사업이라 생각하면 돼요. 장점, 단점. 선생님들, 장점, 단점, 이걸 책을 보고 암기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개인 기업 이 정도 나오면 혼자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양을, 지금 제 책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책이, 지금 거의 지금 290페이지, 30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할게요. 제가 첫 시간에 좀 잔소리 좀 할게요. 이게 많다면 진짜 많은 거고 작다면 진짜 작은 거예요. 맞죠? 교수님 교과서 1000페이지 비하면 빠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게임 되겠습니까? 이게? 그럼 이걸로 해야지. 맞죠? 그럼 교수님, 경영학 교수님, 우리나라 출제급의 대전 교수님 8분 계시면 그럼 다 봐야죠. 그러면. 이건 1000페이지는 이건 정확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시험장 가면 이 300페이지를 저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장 가기 전 달에는 이게 50페이지로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잔소리 계속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기업 줄이라 이 말을 제가 지금 첫날이니까 길게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개인기업의 장점이 뭡니까? 아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개인기업의 장점이 뭐예요? 혼자 장사할 때 장점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맞죠? 또? 그러니까. 맞죠?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냥 전 책에도 녹인 거예요. 그냥 활자시켰을 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 다 치면 300페이지, 50페이지 안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죠? 나중에 이 책조차도 부담스럽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책 줄여주는 사람. 되겠죠? 선생님께서 말씀 그대로 읽어보세요. 선생님 장점을 읽어보세요. 적은 투자로 설립 가능. 아까 선생님께서 작은 돈으로 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이거 선생님께서 세련된 표현으로 눈치 안 본다 하셨죠? 그 이제 눈치 안 본다를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되겠죠? 세 번째. 기업 이익의 독점 설립 해체가. 지 혼자 차렸다. 지 혼자 해체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 맞죠? 단점 선생님 읽어봅니다. 기업 운영과 문제 해결에 대한 무한 책임, 인재 모집, 정보 수집, 자금 확보의 어려움, 개인의 문제가 맞죠? 개인의 문제가 기업으로 이어진다 말 그대로는 무슨 말이겠죠? 내가 망하면 그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말을. 그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랍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에 따라 다를 낀데, 그러니까 이전에 기출을 막 얘기할 때는 흰색이나 파란색 쓸 테니까 노란색을 쓸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갑이라는 법인의 A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자, 장사를 잘하다가 채무가 한 100억 정도 져요. 어떻게 끊어내면 되냐면 법인하고 대표자를 분리하면 돼요. 맞죠? 왜냐하면 법인의 자본 준비금이 만약에 한 30억 있다 털어내면 돼요. 채무는 100억인데 만약에 30억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회사는 청산관계를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맞죠? 이게 너무 심했을 때 상대 쪽의 채권자가 이건 법인격 남용이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주식회사는 그 구단을 갖췄겠죠. 그런데 여기 갑이라는 뭐 진주식도 뭐 하여튼 유명한 식당이 있다. 여기에 A는 대표이사 한 명밖에 없다. 식당이 고기 자본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외상으로 지다가 한 10억 정도 줬다. 근데 갑식당 다 팔면 5억 나온다. 에라이 난 식당만 날리겠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1인 기업이죠. 이거는 기업과 법인이 함께 가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얘기는 안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방금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주식회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채권자 보호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주식회사 회사들이 대표들 아니 삼성그룹이 다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주식의 지분이 많다는 거죠. 맞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주식의 의결권, 자기들이 의사결정할 그 권한의 지분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또 왜 안 되면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무결권 주식에 대해서 이것도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막 반감을 가지지 마시고 되겠습니까? 제 말. 파란색은 기출, 노란색은 아직 기출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구분할게요. 편하게 드세요. 노란색은. 갑시다, 쌤들.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자에서 한 명에서 한명 구분하면 됩니다. 되겠죠? 요거 하고 좀 쉽게요. 첫날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기왕 시작했으니까 합자에서 읽어보실까요, 선생님? 예.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자금을 출자하여 구성된 경향은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은 자금 출자에 대한 이익 분배와 관련. 제가 이번에 개정판에 고쳐야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더 매끄럽게 적어야 되는데, 저도 제가 책 적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도 젊은 나이에 책을 쓰니까 이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자금을 출자해서,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도 있고 유한책임사원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경영은 누가 하냐면 무한책임사원이 해요. 그러면 유한책임사원은 뭐 하면 된다? 이익만 분배받으면 되는 거 맞죠? 어이구 뭐 어려울 거 없는데 어디 할까? 와 이거 이래도 되나? 노란색 갑니다.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법학이나 경영학은 여러분 바로 안 하다니까 바로 사료로 들어가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요즘에 약국관리법, 약국시행령법에서 약국은 원래라면 이 약국의 약사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이제 로스쿨 3학년 차 하고 있는데 거기 대구에 가보면 동성로라 있고 범어동이라 해가지고 부산에 저 해운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대구도 그쪽 가니까 완전 휴양차게 약국 골목이라 쫙 있거든요. 갔는데 거기는 건물주가 약사가 아니죠. 그냥 건물주예요. 약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맞죠?
그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저 아는 형인데 그 형이 그 약사 그쪽에 변호사로 있어요. 그 형 물어보니까 그 변호사가 지금 약사 그렇게 한 5개를 이제 컨설팅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한 건물에서 약국에서 파는 금액이 하루에 한 1,000만 원 돈 된대요. 엄청나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건물주가 가져가고 페이 약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뭐 하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주면 뭐 야는 한 달에 1,000만 원 받고 가운 입고 앉아 있고 어차피 관리는 누가 다 한다? 약 이거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더 잘 알아. 건물주인 더 잘 알아. 무슨 말이겠죠? 이미 거기서 녹여난 거라 맞죠? 명예훼손 관련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고. 원래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걸릴 수 있어요. 이러면 공정거래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멀리 찾지 맙시다. 우리 시장도 그래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셔서 농사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법무부인 차려가지고 저를 고용했다. 딱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변호사님은 일해라. 월급 변호사를 받아라. 내가 소송에 대해서 내가 뭐 브로커도 하고 하겠다. 맞죠?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법무사들이 저기 거제동 가면은 20년, 30년 된 법무사분들이 제 친구도 로스쿨 합격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면접 보러 가니까 법무사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법무사분이 그 기업의 대표세요. 당연히 우리 그 친구 이제 최초 변호사 돼봤자 이제 뭐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분이 다 이렇게 수임을 해주시는 거 맞죠? 예, 뭐 그렇다고 그냥 학습으로 설명한 겁니다. 합자에서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무한책임사원은 누구? 건물주인. 유한책임사원은 누구? 약사. 그 수업을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인강 하실 때도 나중에 변호사 됐다고 저한테 막 명예 걸고 이러면 저는 수업을 위해서 제가 진행한 거예요. 외국 편하죠 이제 이러면. 예,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거 보세요. 그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은 한 명의 사와 같죠? 맞습니까? 그러나 회사 채권자에서 대하여 출제액의 한도에 내에서만 연대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에서 한 명의 사원. 맞죠? 말 길게 썼는데 뭔 말입니까 이거? 뭔 말입니까? 선생님 여기서 정리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한 명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명체로 얘기하면 무한책임사원만 있어야지 한 명의 회사에 등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 말.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A라는 제가 A 법무법인을 차린다는 법무법인은 무조건 한 명의 회사 차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국민의 권리 보호가 안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걸어놓고 나는 1억만 책임질을 한다. 그리고 내가 소송 10억짜리 했어요. 건설 소송 같은 경우 보통 10억에서 100억까지 넘거든요. 근데 내가 이랬어요. 나는 1억만 질래. 미안하지만 니는 그럼 한 명에서 못 차리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니는 그러면 합동법률사무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명에서 뭐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든 다 져야 되는 거 맞죠? 아시겠죠? 그게 한 명이 사는 거. 합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도 있고 유한책임사원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제 아시겠죠? 그 차이점만 들고 들어가면 14년도 풀었는데 그 차이점을 알고 들어와서 시험을 푸신 분이 없으시다는 거니까. 왜? 보세요, 선생님들. 경리학 교수님 책에 이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아시겠죠? 없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럼 없는 것도 내놔. 이 전범이라니까. 이 경리학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폭넓게 공부하는 거로 아니면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 실력 없을 때 1, 2년차 강의할 때는요. 저 진짜 막 교수님 교과서 막 애들한테 막 설명할 때는 와 수업 진짜 교수님보다 더 잘한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합격률 어떻게 됐다? 합격률 떨어지는 거 맞죠? 교수님 교과서 이런 거 빠지고 막 아까 만든 개주통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경리학 정의 막 이런 거 설명하니까 뭐는 안 된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맞죠?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험하러 왔기 때문에 합자하고 한 명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죠? 이 말하면 이제 아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여자 선생님, 제가 물어볼게요.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합자 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유리해요. 한 명 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유리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다. 한 명하고 합자는 가려냈다. 그 정도는 공부된 거고. 그러면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한 명 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유리해요? 주식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유리합니까?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한 번도 이 질문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질문 안 나온 거 왜 얘기하노? 이러면 나오면 어떡할래요? 무슨 말 알겠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뒤에 선생님. 회사 채권자에서 한 명 회사하고 거래하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 채권자에서 유리하다. 주식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유리하다. 누구하고 유리하다? 애매하죠? 쌤 어떨 것 같아요? 쌤 학부생이에요? 그러니까
미안, 학부생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다, 원래. 쌤, 뭐, 누구하고, 그래?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명 공동 투자돼 있으니까 네. 자금적으로 예. 선생님. 정확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식에는 자본 준비금이래 가지고 어느 일정 이상은 꼭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맞죠? 근데 지금 법적으로 모르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 이거죠. 그걸로 시험장들아 체크를 한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이거를 학문으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생각 버리시고, 아시겠죠?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20개 넘겼던가 16개만 넘겨도 사실 합격하거든요. 너무 불안하니까 20개 넘겨 5개 틀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노란색까지 하는 건 뭐다? 이 20개를 다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맞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린다는 말. 이 말표는 요거 하고 좀 쉽게요. 이게 시험제를 아시죠? 한 번에 다 나눠주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사람이 말리는 게 뭐냐면 저도 사법시험 공부다.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시험을 3개를 한 번에 법원 행정고시 칠 때 시험을 3개를 나눠줘요. 헌민형. 그럼 이게 헌법부터 쳐야 될지 민법인지 내가 결정하죠. 근데 경영학이 만약에 좀 쉽게 돼 있는 사람은 경영학 빨리 치고 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모든 투자를 법학에다 1차를 다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법도 대충, 법도 안 돼 있지. 맞죠? 경영학도 헷갈리지. 그러면 그 시험에 말리는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이번에 점수 차이 2, 3점 차이로 1차 안 된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한두 개 싸움이거든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경영학 25문제 요번에 치신 분들 좀 이따 1차 학기 하시면 보시는데 뭐 같이 들어주셔도 괜찮은데 뭐 시간 되시면 경주도 들으세요. 뭐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뭐 나 싫다 나는 1차 붙고 하겠다 그러면 본인 판단이고 맞죠? 그는 이제 뭐 교수님한테 말씀하시면 교수님이 돈 더 받 이렇게 하실 분 아니거든 우리 교수님이 전시춘 박사님이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라서 그러면 25개 중에서 20개라는 말이에요. 맞죠? 그럼 20개에서 만약 15개 밖에 못 맞춰. 그럼 5개 어디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이런 질문 나오면 이 두 분 맞추시고, 죄송하지만 학부생들은, 그분을 말한 게, 학부생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주식회사의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왠지 주식회사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자체는 설립 등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법인 차릴 수 있지만 저 주제에 주식회사 차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제 말? 왜냐면 상장을 해야 되고 비상장도 해야 되지만 자본금 1,000억 이상에는 제가 뭔 수로 1,000억을 팝니까? 맞죠? 이해하시겠죠? 야, 니 무한 책임사원이야. 그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건 뭐 50억 맞았다라면 50억 덜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죠? 주식회사 안 그래요. 채권자 보호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오버했습니다. 조금 오버했어요. 그죠? 노란색. 자, 한명의사 읽고 좀 쉬겠습니다. 한명의사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저 읽게요. 한명의사. 유연한 자금 출자, 무한 책임 자원하고 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기업 경영과 대표 권리를 갖는 행태로서 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 지분 양도 시에는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지분 양도 시에는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만 오늘 볼펜으로 쫙 끄보세요. 형광펜으로. 이거 좀 쉽시다. 그리고 고개 한번 들어봅니다.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예전 시험은 아시죠? 여러분 수능도 그렇고 예전 시험은 그냥 암기식이죠. 요새는 애들 고등학교 문제집만 봐도 암기는 거의 없으면 전부 응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맞죠? 학부생? 요즘에 옛날로 다르죠? 잘 알지 내가. 자, 지분을 양도할 때는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돼 있죠? 그냥 암기하시면 이거 무조건 까먹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러면 내 이해독 때 여러분 물어보면 이거 기억도 못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면 잘 안 까먹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부생 한번 말씀해 볼까요? 지분 양도할 때 왜 사원의 동의를 꼭 얻어야 돼요? 한 명이 샀는데 왜 이걸 얻어야 돼요? 그렇지.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서 한 명이사를 차렸어요. 당신이 갑자기 나 병한데 지분 팔고 나간대 이래 보는 거예요. 맞죠? 무슨 알겠죠? 그럼 내가 니는 100억을 들고 있었는데 야는 10억도 없어. 맞죠? 그럼 나는 동의 못 해주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내 혼자 다 덮었어야 되는데 라면 맞죠? 제 말씀 아시겠죠? 이 이해가 여기 녹아져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했어요. 무한 책임 사원을 져야 되는데 얘가 빠져나갔다. 그때는 내한테 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동의를 안 해주면 내 못 빠져나가요. 맞죠? 그렇죠? 그럼 조금만 더 합시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얘도 보호하지만 제3자도 보호하는 방안이 있는 거 맞죠? 맞으시겠죠? 이거 안 막아놓으면 그럼 나도 나갈게. 처음에는 둘이서 다 보장하기로 해놓고 처음에 100억씩 들고 있는 놈들이 다 보장하기로 해놓고 이거는 뭐 정한테 주보고 이거는 을한테 주보고 이렇게 해서 많이 막은 건설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본이 잠식돼가지고 피해자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학교 가시면 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셔야 돼요. 맞죠? 이 부분 갖고 소송 엄청 벌어진다니까요. 이걸로.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 뒤에 분은 이제 이거 지분 양도시는 사원 진짜 내기하면 다음번에 제가 얘기할 때 지분 양도시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 이거 이제 안 해오셔도 되는 거 맞죠? 됐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예.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한명회사 보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한명회사가 설립 절차가 복잡한 게 맞는데 한명회사는 되게 간단해요. 아시겠죠? 나 무한연대 책임지겠습니다. 적으면 회사에서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식회사와 비교한 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냥 주식회사만 살짝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게 보세요. 주식회사의 단점만 볼게요. 다른 건 지금 저랑 할 건데 주식 단점 중에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설립의 복잡성 맞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합자회사 세 번째는 뭐다? 정리. 합자랑 한 명 구별 좀 해주시고 또 한 명이랑 주식회사 좀 제발 구별해 주시라. 되겠습니까? 되겠죠, 쌤들? 정리하고 쉽시다. 요 세 개 중에서 한 문제 오늘 공부하신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5개 정리하면 됩니다. 되겠죠? 정리합시다. 자, 복습하고 맨 뒤에 학부생. 경영학의 일반적인 정의 4개. 뭐라 하더라. 개조지통. 계획하고 조직, 지휘와 통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은 수업답게 아시겠죠? 막 우리 지금 어려운 학문하러 온 게 아니고 경영활동 관점은 과정, 의사결정 막 그런 거 있었죠. 업무적 있었죠. 제가 2개 얘기했어요. 재무하고 회계 구분하시고 맞죠? 의사결정 관점하고 아까 경영자 있었다 쉬는 시간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제일 중요한 거 또 나와요. 내가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합자 한 명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 요 자리 찍었거든요. 이번에 합자 한 명에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합자 한 명 구별하시고. 선생님, 합자 한 명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있고. 여기도 무한 책임 있는데요. 여기도 무한 책임 있고. 전부가 그렇죠. 전부가 책임은 무한 책임, 맞죠? 그러면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요렇게 구분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한 명하고 주식회사를 구분하는 기준 뭐다? 이건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이거는 설립 절차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생님들 두 분한테 뭘 질문했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누구랑 그래서 이 답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7회독, 6회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2, 3회독 하면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나중에 쉬는 시간 맞춰서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만 살짝 볼게요. 예, 5만 쉬겠습니다.